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대동 청솔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2826호. 소재지에 나와 있듯이 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18.1평입니다. 18.1평 아파트는 소위 시장에서 23평, 24평 분양 면적으로 많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는 수요가 많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7.9평, 그리고 토지, 건물 1걸매각입니다. 1걸매각.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냐, 나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서 어떤 큰 부담을 주느냐, 이제 물건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매각됩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3월 6일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지가 않죠? 네. 이 다른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새북구 새마을 금고입니다. 감정가는 1억 7,600, 최저가는 64%까지 유찰됐습니다. 진행사항을 보시면 3월 6일 날 접수가 됐고 12월 7일 날 1차 진행됐습니다. 약 9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뭐 시간상으로 9개월이면 크게 늦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니까 네, 뭐 조금 어떤 지연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유찰됐고 2차에서 또 유찰됐습니다. 1월 7일 2차를 진행했으나 단 한 사람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까지 갔습니다. 20%씩 유찰되니까 3차는 64%입니다. 왜 2차에 입찰하지 않았을까? 감정가보다 무려 4천만원 가까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단순합니다. 이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 그다지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익이 된다면 투자 목적의 입찰자가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경매 시장에 투자 목적으로 시장을 기웃거리고 입찰을 하고 늘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매 시장 안에 상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덤비기에도 크게 유리한 가격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은 시장에서 굉장한 이슈를 만들어낼 만큼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간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네. 건축된 지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베이터 문도 보면 최근에 지은 신축 아파트는 아니죠. 이렇게 생겼는데 물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사용 승인은 99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정도 됐네요. 20년. 네, 딱 20년 정도 됐네요. 22층 중에 17층. 17층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을 법한 층입니다. 소위 말하는 로얄 층입니다. 방향 보겠습니다. 방향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예. 자, 이 개왕도를 보시면 여기가 남향이고 여기가 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남서향을 보고 있습니다. 남쪽을 더 많이 보고 있는 남서향 아파트입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살펴봐야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접수 내역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하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됐고 채권자가 보증기간 연장 신출해서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했습니다. 채무자 표시 정정했고 채권자 보증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권자들이 교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했고요. 자, 주소 보정 하나 있네요. 조금 딜레이 됐던, 조금 사건 경매 매각 기일이 조금 지체됐던 이유가 이 주소 보정, 즉 채권자의 채무자의 주소가 뭐가 송달이 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법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 비워져 있는 공실인 상태의 집이라면 낙찰자에게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약간이라는 건 결국 강제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거기에 대한 손실일 뿐이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적 하자나 인수 권리를 발생시키는 흔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의 주소 보정 신청 외에는 특별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후 낙찰자에게 인수될 법한 권리 신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권리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유자 누군지 그리고 권리 분석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이 내용은 현황조사서의 요약본입니다. 요약을 해놓은 내용인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였다, 사람이 없었다,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지만 거주자의 미연락으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다면 이러한 경매 안내서를 보고 법원으로 찾아와서 권리신고를 할 텐데 권리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입세대 열람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김태희라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세대주를, 즉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점유 및 임대차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임. 자,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999년이네요. 1999년에 샀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99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거의 신축 때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출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이 2번 나갔네요. 그러면 이 등기, 이거 근저당 2014년 9월 26일 설정된 근저당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등기란 이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모두 말소됩니다. 단순합니다. 전부 말소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8년 4월 5일 상속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즉, 이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라면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이 사람이 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비율이 5분의 3, 5분의 2니까 1.5 대 1로 상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고 이 사람은 수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성과 같기 때문에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들이 살아온 이 채권과 얽혀 있는 그 살아온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되었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은행에 경매를 집어넣었다. 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전부 말소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는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세입자도 없으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관리비는 연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또는 포함이 아닌지 그 여부를 관리실에 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고 점유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집행관은 자기가 보고 확인한 것만 기재를 하고 그 내용을 매각 물권 명세서 그리고 점유관계 조사서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추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갔으니까 없었으니까 현장 갔을 때 없었으니까 점유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점유는 누가 하고 있을 것 같으냐?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소유자 상속받아서 소유자가 된 이분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상속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명도계획은 이분은 망인이 되셨으니까 아니고 이 세대죠. 김태희 세대가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소유권자이고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300 정도 예상되고, 그렇다면 집행을 할 바에는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권리 분석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물건에 물리적인 어떤 문제 없고 토지 그리고 대지권 일괄 매각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없기 때문에 인수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임대차 권리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다 소멸되고 낙찰받으면 깨끗하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점유권 이전, 그 문제만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권리 분석 다음에 이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낙찰가 분석합니다. 안민 청솔마을 대동, 자, 백이동 매매 1억 1,8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층입니다. 1억 1,800. 그리고 1억 2천, 16층, 로얄층 1억 2천과 저층 1억 8천. 이게 훨씬 더 인기 매물이 되겠네요. 가장 먼저 팔릴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이 매수자입니다. 매수자인데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 집을 사고 싶다. 물건을 보여주세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이 세 개를 소개받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관심이 갑니까? 여기입니다.
가장 먼저 매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서 손 하나 댈 것 없고, 또 여기는 정말 더럽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손 댈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집이 먼저 될 수도 있겠죠. 1,200만원 차이인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3,000이 든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 집이 먼저 팔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집이 먼저 팔린다는 건 아니지만 낙찰이 곧 기대되는 경매 아파트, 이 경매 물건이 이 아파트와 비슷하겠습니까? 이 아파트와 비슷하겠습니까? 당연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매로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인테리어가 안 됐다고 가정되는 물건, 가장 낮은 가격을 감안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샘 싱크 및 화장실 샤시까지 올수리 된 아주 예쁜 집, 이 집과 이 집을 비교해서 낙찰가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보고 이 매도 호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9월 달에 1억 1,900, 21층인데 1억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거래인데, 이 물건도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2,900, 1억 3천 있었습니다. 1억 3천을 호가하는 집이 이유 없이 호가하는 것도 아니고 1억 2천을 호가하는 집도 이유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정가는 1억 7,200이지만 1억 7,200이지만 현재 호가되고 있는 것과 거래됐던 사례를 종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확률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일반 상식의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예측해 보는 거죠. 1억 1,000에서 1억 2천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 매물은 이 가격인데 여기서 거래되기보다는 조금 깎여서 이 사이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냐 하는 게 일반적인 또는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한솔 마을대동 99년도에 건축된 11월 달에 하나 있었습니다. 9층이었고 3차까지 유찰됐습니다. 지금하고 같습니다. 즉 그때와 지금의 호가, 그리고 실제 거래, 그리고 사람들의 어느 정도는 사겠다는 움직임, 그것은 3차까지 와야 반응이 온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자료입니다. 7대1. 그리고 7명이 입찰 들어왔다는 건 실거주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움직이고 또 투자자도 일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즉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6명, 여기서 떨어진 6명은 누구일까?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하는 입찰자였고 11월 달에 이 아파트 입찰을 들어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1억 5,855만 원에 낙찰 받는 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사는 가야 되고 경매 물건이 또 나왔습니다. 입찰을 간다면 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을 겁니다. 자, 그런 심리를 저는 분석해서 숫자화 시켜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정가 2억 1,000이고 1억 6,600이었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7천과 1억 2,500, 그리고 낙찰가는 1억 5,855만원과 1억 1,900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시세 대비 낙찰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가중평균을 구하니까 94.23%가 나오고, 이것을 하한가 1억 1,000을 적용하니까 1억 366만원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적용하면 1억 1,300입니다.
즉 1억 300에서 1억 1300 이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것이다. 저는 이 가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억 1300이면 현재 최저가에서 조금 더 쓰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 취득세 계산해야죠. 취득세는 1.1% 되겠죠. 1.7% 적용하면 예상되는 토탈 비용 계산이 되겠죠. (1억 1,300이) 낙찰이 되면 취득세는 이렇게 되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비용, 이 명도비용은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 정도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금액은 1억 1,649만 3천 원에 정리가 다 된다 라는 계산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물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내는 방식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